안녕하세요. 하창한 멘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특기상 저번에 한번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디벨롭을 시킨 그런 글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재첨삭하는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학생이 작성해주신 내용을 좀 보면은, 뭐 저희 특기는 네이버 메인에 이제 뭐 콘텐츠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좀씩 우리가 콘텐츠를 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거겠죠인데 뭐 이거는 어차피 아니까 사실 생략이 돼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총 2개의 포스팅을 이렇게 해서 이 앞부분이 이제 네이버에 노출하는 그런 마케팅적인 그런 성향에 대해서 글을 적었다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기사항을 작성하실 때는 하나의 글에는 한 가지 주제로만 작성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특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한다, 이 부분은 나의 핵심 역량이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건데, 물론 뭐 특기가 여러 가지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특기에 대해서 이 정도만 지금 작성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줄 정도인데, 이거면은 뭐 한 400자 정도 되겠죠. 많아봐야 400자 정도인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뭐 어쨌든 네이버 노출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걸로만 했을 때 좀 이렇게 약하게 접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기사항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내가 진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유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특기사항을 작성을 해주실 때는 이제 질문에서 뭐 여러 개를 적어라 라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한 주제로 일단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아래 내용들도 되게 잘 적었어요. 뭐 내용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왕이면 하나를 좀 디벨롭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아랫부분 일단 중략으로 좀 지어놨고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 홍보 마케팅 하는 걸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예시를 하고, 그다음 이제 회사에서 특기사항을 물어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접근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첨삭을 한 내용은 2019년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작성을 했어요. 왜냐면 2020년 걸로 작성을 해드리면은 바로 이거 복붙해가지고 그냥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19년 걸로 우리는 공부를 해서 우리 그런 기본적인 실력을 디벨롭하기 위함이지, 제가 첨삭한 거를 그대로 써먹는 용으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늘려놨어요. 늘려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서 조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작성한 거는 뭐 소제목에 있는 글들을 좀 포함했을 때 일단 1000자는 넘지 않아요. 대한민국 91% 해판 시대, 이제 중국도 해판이다, 이 부분으로 작성했을 때 994고, 이거보다 다 글자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일단 1000자는 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소제목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소제목 얘기는 계속 많이 할 건데, 뭐 이거 땡땡땡 뭐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작성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맞는 것 같은 걸 하나 선정을 하고, 이거를 또 다듬고 또 디벨로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 첫 번째 소제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친구가 CJ 제일제당을 좀 가고 싶어 해서 2019년 5월에 만약에 이제 작년 하반기에 좀 작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제일제당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때 어떻게 홍보들이 필요한데 내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핵심 키워드로 한 거고, 뭐 특기사항에 이제 이런 소제목이 나오게 됐을 때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할 수 있고, 뭐 그냥 마케팅 쪽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무난하게 가도 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석은 조회수를 춤추게 만든다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갈고 닦은 뭐 메인 노출의 비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제목을 달아주시면 돼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여러 가지를 달아보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하고 이걸 또 다듬어서 이쁘게 카피를 만드는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늘려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을 조금 같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초반에 이제 뭐 저의 특기는 네이버 메인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뭐 비슷해요. 근데 저는 콘텐츠라는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조금 더 강조하려고 이 부분을 이제 앞에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연금복권 8단 카페에 이렇게 똑같이 좀 적어놨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에 경험한 것들 중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이유를 좀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도 이거 잘 했어요. 이 부분을. 근데 문장이 조금 길어가지고 이걸 좀 잘라가지고 요 부분에서 자른 거죠. 이 부분에서 잘라가지고 두 문장으로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땡년간 블로그 운영하며 트렌드 및 키워드 분석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수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치를 제시를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의 블로그를 운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는 그냥 많은 파워 블로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추상적이라는 거죠. 추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블로그, 어떠한 인플루언서, 어떠한 유튜버 등의 홍보 방법을 분석을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조금 더 제대로 좀 제시를 해주면은 이 친구가 진짜 제대로 좀 분석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로 질문이 들어오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 혹은 특이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접의 질문을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만든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에 대한 보고서 등을 작성을 했다면 이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로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접장에 포트폴리오를 좀 들고 가서 이런 질문들이 왔을 때 딱 보여주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좀 전달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다음에 그러세요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봤더라도 자리에 두고 가면 그 사람들이 꼭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분석을 했고, 한 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이를 통해서 블로그에 적용을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결과를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땡땡 %의 노출도 및 구독자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내가 분석한 게 의미가 있었고, 그다음 발전이 있더라 라는 거를 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나도 분석을 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떻게 했고 어떤 결과치가 있었고 얼마나 성과가 있었고를 제시를 해준 다음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메인 노출 방법은 시의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 수시로 유행하고 있는 이슈와 트렌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 이에 대한 2019년, 2020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2020년이니까 만약에 본인이 뭐 2017년부터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또 들고 가면 돼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N사의 알고리즘에 대한 저만의 마케팅 이론을 세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줘도 돼요. 아래 내용을 빼고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줘도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저는 이제 또 생각을 한 게, 이제 이 회사잖아요. 특기를 제시를 하는데, 물론 그냥 내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을 때 내가 마케팅 팀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회사에 실제로 내가 지금 마케터로서 있을 때 만약에 있다라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겠다라고 제시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해당 시점은 2019년 5월을 좀 예시로 잡았고요. CJ 제일제당이 이때 이제 중국에서 즉석밥 사업을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기사를 찾아보시면은 기사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거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J 제당은 뭐 홍보관, 온라인 플랫폼 플래그십 스토어, 그다음에 오피니언 리더들과 위챗, 그다음에 SNS 커뮤니케이션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기사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들은 효과가 크지만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홍보관을 대관을 한다거나 행사 진행한다거나 그다음에 리더들과 위챗 하려면은 뭐 돈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SNS를 바탕으로 제품 후기 및 이런 것들 바탕으로 구전 마케팅이 진행이 되고 뭐 여기서 문장을 끊어줘도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일부러 좀 길게 적은 거는 있어요. 후기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전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전 마케팅이 잘 돼야 이제 충성 고객이 형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뭐 우리도 광고를 봐서 이제 수요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블로그나 이런 SNS 마케팅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사용한 것들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보고 이거 나랑 맞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구전 마케팅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홍보를 진행한다면 이제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감대를 일단 형성을 해줄 수 있는 키워드를 찾겠다. 그러니까 이제 햇반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할 때 그냥 우리가 햇반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뭐 햇반에 대해서 햇반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한 효능이 있는지 그런 것들로 보통 뭐 우리가 상품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키워드는 뭐 땡땡땡이다 라는 거를 좀 제시를까지 해주면 또 좋고요. 그 다음에 중국 본토 문화에 맞는 콘텐츠로 이제 적합한 콘텐츠를 구성함과 동시에 국내에선 햇반의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이것도 물론 아직까지는 추상적이에요. 아직까지는 추상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또 면접 질문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적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입사 후 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면서 본인은 어떤 식으로 1년차까지는 뭘 하고 3년차까지는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내고 5년차까지 해서 뭐 중국 시장에서 햇반의 그런 시장을 어디까지 뭐 키우겠다 이런 것들을 입사 후 포부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각각의 항목들이 이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게 됐을 때는 이 친구가 최근에 CJ제당이 어떤 흐름들을 하고 있구나, 이 친구들은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만약에 요 마케팅의 직원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르게 좀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소비자들에 대한 이런 구전 마케팅 쪽으로 포커스를 잡았고 그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어떤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뭐 공감대를 키워드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적합한 컨텐츠를 구성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중요하지만 결국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잘 되더라도 만약 국내에서 뭐 경쟁사 물론 아직까지도 햇반이 거의 이쪽에서 원탑이기는 해요.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쟁자들이 뛰어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어떻게 하고 일단 국내 사람이 실제로 중국에 있는 그런 친지인들한테 야 너 진짜 햇반 써봐 되게 좋아 라고 소개해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거는 중국 본토에서도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해보고 이제 이런 후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구성함과 동시에 국내에 있는 사람이 중국에 나가 있는 혹은 중국에서 알게 된 그런 친구들에게 야 진짜 햇반 좋아 라고 편안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구성을 한다라게 됐을 때는 이게 국내적으로 구전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술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관련된 부분에서 나의 마케팅 이론들 앞에서 뭐 나의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 컨텐츠 트렌드 분석을 했고 키워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마케팅에 대한 본인의 역량들을 지속적으로 좀 제시를 해줄 거예요. 막 여기서도 저만의 마케팅 이론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N사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각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부분에 대해서 좀 꿰차면 다른 부분도 금방 이렇게 알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좀 잘 진행할 수 있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그냥 특기사항을 그냥 난 이런 거 잘해요, 이런 결과가 있어요 라고 해서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네 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만약에 업무를 맡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할 거예요, 나의 특기를 활용을 해서 라고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방송을 하니까 방송에 대해서 방송용에서 이제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과거에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송 하고 싶어요? 너네 이런 방송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ABC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요렇게 방송을 했어요 라는 얘기보다는 훨씬 더 전달력이 있고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맞춤형으로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고민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네 회사와 연관을 해서 결국에는 이 회사가 듣고 싶은 게 뭔지, 이 회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뭐 마케팅 쪽으로 한번 물어볼 수도 있죠. 이런 마케팅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피드백을 받아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진행 방안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 학생은 제가 쓴 거와 좀 다르게 한번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봐서 최신 걸로 내용을 넣는 거 하나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디벨롭 시켜서 한번 작성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정리하면은 이제 특기사항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일단 특기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일단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결과를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특기를 그냥 단순히 내가 이거 잘해요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냈습니다 라는 것들을 제시하는 게 좋겠죠. 뭐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네이버 메인 노출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해냈다 라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특기사항에 자신만의 이론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되게 잘한다는 거는 결국에 자신만의 그런 선택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뭐 선택 기준 뭐 이런 기준점을 제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채용을 할 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적는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마케팅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가 중요하면 왜 중요한지,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특기를 활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진행을 한다면은 본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if 진행한다면 어떻게 할 거다. 그렇게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이제 리절트가 나올 것이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부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특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이름, 수치 등을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이런 거예요. 저는 하루에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열심히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2시간만 해도 열심히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4시간을 해도 열심히 하는 건데 저는 하루에 8시간씩 뭐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8시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8시간 굉장히 그 수치를 해주면서 뭐 강조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바로 그냥 딱 봤을 때 인사이트 딱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라는 거는 굉장히 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그래요. 뭐 일단 회사를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나 대기업이야.
대기업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나 삼성전자야, 내가 다니는 회사는 삼성전자야가 훨씬 더 이제 메리트가 크다라는 거죠. 이 임팩트가 훨씬 큰 거예요. 아, 대기업이다. 대기업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더 좋은 회사가 있고 덜 좋은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차로 쳤을 때는 뭐 이런 거죠. 나 외제차야. 이거보다 나 롤스로이스 타. 이 롤스로이스를 딱 제시를 해주면 와씨 이거 몇 억인데? 딱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인사이트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이름과 수치를 제시를 해주는 게 좋고, 이거는 사실 뭐 특기상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중요하긴 한데, 특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핵심 역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구체적인 수치와 이름을 제시해줄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특기사항은 한 가지 주제로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특기사항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래도 하나, 내가 진짜 누구보다 잘하는 이 한 가지가 뭐다 라고 제시를 할 때는 하나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뭐 제가 지금 뭐 주식 전문가로서도 뭐 이런 매경이나 한경이나 뭐 이런 데 방송국을 나가요. 그리고 취업 전문가로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이제 작가로서도 책을 여러 권 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의 메인은 있다라는 거죠. 저의 메인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대학생 때에 그렇게 여러 개를 갖기는 좀 쉽지 않아요. 뭐 사회생활을 하고 회사를 뭐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 단계에서 너무 많으면 그게 오히려 조금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신입으로 입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로 조금 제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아까 여기 위에서 작성하지 못한 뭐 세일즈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세일즈에 대한 부분들, 구매 패턴을 파악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의 다른 질문지에 조금 녹여서 저는 이러한 핵심 역량도 더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은 과거에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했었다 라는 식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특기사항 한 번 더 디벨롭 하는 거를 좀 보여드렸고요. 저번에 이제 처음에 한번 디벨롭 했던 거랑 지금 두 번째 디벨롭 했었던 거랑 글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점점 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글을 제가 일부러 이 글을 하나 더 업데이팅을 한 거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글은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굉장히 좋아진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에서 제시했었던 내용을 우리 친구가 변경을 해서 저한테 다시 줬고, 제가 그걸 다시 디벨로핑 해주면서 영상으로 제시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글도 그렇게 바꿔주고 있다라면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 중순, 지금부터 딱 2달 뒤부터는 뭐 이제 실제로 하반기에 입사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인적성도 준비해야 되고요,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요, 뭐 졸업반이니까 학점도 준비할 거고, 뭐 어학이 없으면 어학도 할 거고, 뭐 자격증이 없으면 자격증도 할 거예요. 되게 할 게 많은데 이게 자기소개서가 딱 내야 되는 그 시기에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차별화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고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글이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소개서로, 이력서로 뭔가 다른 점수를 받고 싶다라면은 사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꼭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기사항 작성하는 방법 2차로 좀 디벨로핑 했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좀 빠르게 지나갔지만 화면 멈춰놓으면은 읽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런 거 맞춤법 검사 크게 안 하고 그냥 하는 거고요. 지금은 글자 수만 좀 세서 한 거고, 추후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7월 8월 정도 돼서 더 확실하게 돼야 되면은 제가 이제 인터넷도 켜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옮기고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여드릴 거니까 아무튼 좀 자기소개서를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꼭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작성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36대 학생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제 메일 저기 설명란에 적어놨어요. riku23 naver.com인데 소문자예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전달을 해주시면은 유튜브 이거 봤다. 그래서 이거 첨삭 좀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분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차곡차곡 해서 드릴게요. 해서 이렇게 저도 저희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보여주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입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도 작업을 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학생들 꾸준히 이 자기소개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그 안에서 면접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꼭 확인을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